조경 기능사 실기 수목감별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인 거고요.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건 아니니까 들어보시고 적용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기시험에서 수목감별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120가지 중에 20가지 나무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당 0.5점으로 총 10점을 받게 됩니다. 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답을 다 알려주고 보는 과목이니까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몇 개의 나무라도 외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제 감독의 설명과 이런 것들 다 합쳐서요. 영상은 1번부터 20번까지 쭉 보여주고 총 2번 재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적었는데 다시 봤더니 다른 나무인 것 같다 그러면 수기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경 기능사 수목감별 표준 수중 목록이라고 해서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120가지 나무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나무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건, 우리가 이 목록에 똑같이 있는 이름 그대로 쓰셔야지, 여기서 뭐 맞춤법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는 다 오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쓰시면 안 되고 꼭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랑 좀 다른 나무들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 해송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해송이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곰솔이라고 나옵니다. 곰솔. 꼭 곰솔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등나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등이라고 적으셔야 되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77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라고 하는 나무는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아카시아는 아까시가 맞습니다. 아까시. 아카시아는 저 이집트에 있는 다른 나무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원래 명칭은 아까시 나무이기 때문에 아까시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앵두 아니고 앵도 기억하시고, 복숭아도 아니고 56번에 복사나무 기억하시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40번에 메타세 쿼이아입니다. 쿼이아. 필기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부를 때는 메타세 콰이어 뭐 이렇게도 부르지만, 요 조경 실기 시험 보실 때만 메타세 쿼이아로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이름이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않은 익숙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에 가시면 외운 것 같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못 적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목록표를 뽑으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이름을 먼저 입에 붙게 해놓으셔야 시험장 가서 생각나면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표는 참고하시고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의 영상은 각 문제별 사진은 3장에서 4장 정도 제공이 되고요. 제공이 될 때는 문제 번호가 있고, 이 화면이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하게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문제 번호가 있고 그 나무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짧게 나옵니다. 문제 번호 15번 하면 이렇게 한 장 전체 수영 같은 거 보여주고요. 두 번째 잎사진 보여주고, 세 번째 뭐 꽃사진, 네 번째 열매사진. 이렇게 꼭 순서대로 뭐 꽃사진, 열매사진 이렇게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떤 나무 같은 경우 뭐 숲이 사진이 나올 때도 있고 잎의 뒷면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진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고, 이렇게 한 나무당 3장에서 4장의 사진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화면에 답안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뜨면 시험 시간에 받는 하얀 종이에 이렇게 답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볼펜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을 주관식으로 직접 적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곰솔이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진을 봤더니 곰솔이 아니라 그냥 소나무인 것 같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두 줄로 긋고 그 옆에다 소나무라고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었던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두 줄로 긋고 다시 적으시면 두 줄로 그은 거는 예, 요거 수정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이라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하실 건데요. 시험장에서 받으신 답안지가 가끔 예,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번호를 세로로 생각하죠. 1, 2, 3, 4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오신 학생분께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로로 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로 다 적었다가 나중에 이 번호를 보고 수정하느라 예,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시험장에 가서 이 답안지를 받으시면 꼭 번호가 세로로 되어 있는지 예, 가로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목관별 시험은 치러지는데 그럼 우리가 수목관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는 4장의 예, 그림을 제가 한 장에 모아놓은 건데 만약에 한 가지 문제의 사진을 예, 4장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줄 때는 한 장씩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 아닌 이상 이렇게 전체 수영으로는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숲이로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숲이라는 것은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수형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에서 어느 계절에 찍는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시라고 하냐면 그 나무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 어떤 나무는 꽃. 다행히 예전처럼 나무의 실물을 보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꽃이나 열매, 잎 사진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나무는 꽃을 외워야지, 이 나무는 열매를 외워야지 하는 식으로 그 나무만의 아주 특징적인 것을 외우시는 게 예,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숲이랑 수영 이런 것들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 모감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잎은 산사나무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 잘못 보여주면 헷갈릴 수 있고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모감주 나무의 특징은 노란색에 길게 뻗은 꽃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열매가 뭘 닮았냐면 꽈리 모양을 닮았습니다. 열매가 꽈리 모양 닮은 건 모감주 이런 식으로. 그럼 모감주는 나는 열매만 외우겠다 해서 하나만 외우시는 거죠. 굳이 수형이나 수피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 회화나무는 수영은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이 흰색인 나무는 120가지 목록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은 당연히 알아보기 힘들고 수피도 알아보기 힘들고 잎은 어떤 나무 비슷하죠? 아까시나무 비슷합니다. 아까시나무와 차이점은 아까시나무는 잎이 끝이 둥글고 얘는 약간 뾰족하다는 건데 이것도 나무를 자세히 아는 분이 아니라면 공부하시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런데 예,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회화나무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어떻게 생겼죠?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콩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마디가 져 있죠. 완두콩처럼. 우리가 자기나무나 아까시나무나 120종 중에 있는 콩과 식물 다른 애들은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콩처럼 생겼습니다. 납작하게. 그런데 콩과 식물 중에 120종 중에 콩과 식물 중에 열매가 이렇게 완두콩처럼 마디가 돼 있는 애는 뭐밖에 없다? 회화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는 무조건 보여줄 것이고 이렇게 마디가 져 있는 건 회화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는 회화나무는 열매만 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매만 기억하시는 거죠. 완두콩같이 생긴 열매는 회화나무.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무슨 나무냐면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 이팝나무도 역시 수영 알아보기 힘들죠. 봄에 뭐 산사나무, 팥배나무 다 흰꽃이 피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걸로 알아보기 힘들고 수피도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면 그나마 구분이 되겠지만 예, 저 나무를 잘 아는 분이 아니라면 수피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럼 뭘로 외우셔야 되죠? 꽃이나 열매. 그러면 꽃을 보시면 이팝나무의 특징은 꽃잎이 어떻죠? 아주 가늡니다. 아주 가늘고 이렇게
꽃 하나를 확대해 보면 4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꽃잎이 이렇게 가는 나무가 우리 목록 중에 뭐가 있냐면 이팝나무와 물풀의 나무가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도 이렇게 꽃잎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두 개가 꽃이 구분하기 힘든데 물풀의 나무는 열매조차도 시과로 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꽃도 가늘고 열매도 가늘다 하면 그건 물풀의 나무고, 꽃이 이렇게 가는데 열매는 이렇게 올리브처럼 알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이팝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풀의 나무는 꽃잎도 얘보다 생긴 건 비슷하지만 훨씬 얇기 때문에 꽃잎이 정확히 이렇게 4개로 가운데가 붉은색이면서 가늘게 4개로 되어 있는 건 뭐다? 이팝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제가 예시만 들어드렸고 나무 이제 수목도 하나씩 설명을 올려드릴 건데, 나무 공부할 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각 나무마다 숲이나 수영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꽃이나 열매 중에 그 나무의 특징적인 것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걸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